계단을 내려갈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뻐근한 소리가 난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는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골이 닳아가고 있다는 경고이며 동시에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600만 명이 골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990년 대비 13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릎이 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만성 통증 질환이자 기능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2040년에는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가 7,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연골세포를 자극하고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소개할 식재료들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과학적 근거는 수십 개의 임상시험으로 뒷받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뇌에서, 혈관에서, 그리고 무릎 관절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왜 닳는지의 메커니즘입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쿠션입니다. 이 연골은 약 70%가 콜라겐, 특히 E형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프로테오글리칸, 히알루론산,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혈액을 통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관절에게 녹아있는 영양분을 통해서만 살아갑니다. 이 연골을 만들고 유지하는 세포를 연골세포, 즉 콘드로사이트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동시에 만성 염증이 연골 기지를 분해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높이면서 연골은 점점 얇아집니다. 이것이 골관절염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어떻게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연골세포가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을 새롭게 합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 둘째, 관절 안의 만성 염증을 억제해서 연골 분해 속도를 늦추는 것. 셋째, 항산화 물질로 연골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오늘 소개할 식재료들은 이 세 가지 경로를 동시에 또는 각각 공략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쿠르쿠민이라는 성분은 관절 염증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천연 화합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건강식품 시장의 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 367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강황 추출물 하루 1500mg은 4주간 이부프로펜 1200mg과 동등한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통증 점수, 신체 기능, 6분 보행거리 모두에서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이부프로펜 그룹에서는 위장, 통증과 속쓰림이 강황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년간 관절 통증 환자들이 위장을 버티면서 먹어온 진통, 소염제와 동등한 효과를 내면서도 소화기 부작용은 훨씬 적은 식품 기반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쿠르쿠민이 관절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염증 반응의 핵심 경로인 NF-KB 전사인자를 억제하고 관절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3의 발현을 줄이며 연골세포의 자멸사를 막습니다. 연골을 갈아먹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쿠르쿠민의 가장 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검은 후추의 피페린입니다. 피페린은 쿠르쿠민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2000%까지 높인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강황을 드실 때는 반드시 검은 후추와 함께 그리고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강황과 참기름과 후추를 함께 넣은 나물 무침 한 접시가 관절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항염 처방이 됩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연골의 주성분인 콜라겐을 음식으로 먹으면 실제로 연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진행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분자량 콜라겐 펩타이드 3000mg을 하루에 복용한 그룹은 180일 후에 위약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신체 기능 점수와 전체 관절 건강 점수 모두에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통증 감소의 정도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개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효소 가수 분해를 거쳐 저분자로 만들어진 콜라겐 펩타이드는 소장에서 흡수된 후 혈류를 통해 관절 조직으로 운반됩니다. 그 안에 있는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연골세포를 자극해서 이형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골을 만드는 공장에 원재료와 생산 신호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사골 국물, 닭발, 족발, 돼지 껍데기 같은 콜라겐이 풍부한 전통식품입니다. 다만 연구에 따르면 끓인 사골 국물의 콜라겐 전구체 농도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 보충제 형태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더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는 껍질이 있는 닭 다리를 삶아 만든 국물 또는 꼼꼼하게 끓인 사골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등, 푸른 생선과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정어리, 꽁치. 이 생선들의 풍부한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2024년에 발표된 연구를 포함한 복수의 연구에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골관절염의 진행 과정에서 연골 파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절 활막 내의 염증 매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 수치를 낮추고 연골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2년간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 추적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통증 수준과 신체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메가-3는 또한 연골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핵심 성분이어서 연골세포 자체의 생존과 기능 유지에도 직접 기여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조리법은 굽거나 삶는 것이 좋고 튀기면 오메가-3가 산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피망, 브로콜리, 딸기, 키위, 감귤류 과일. 비타민C가 연골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콜라겐 합성의 핵심 조효소이기 때문입니다. 콜라겐 분자가 제대로 삼중나선 구조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프롤린과 리신이 하이드록시프롤린과 하이드록시리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연골세포가 작동하는 콜라겐 생산 공장은 멈춥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관절 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연골 세포를 자유라디칼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2024년에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타민C 섭취량이 높을수록 연골 손상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과도한 고용량 비타민C 보충제는 일부 동물 실험에서 오히려 관절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어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빨간 파프리카 반 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약 150%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무릎 관절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아보카도와 대두에서 추출한 불검화물이라는 성분에 관한 연구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시험관 연구와 동물 연구에서
연골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TNF-알파, IL-1베타, COX-2의 발현을 억제하고 연골 세포의 자멸사를 막으며 연골 기질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무릎과 엉덩이 관절,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관절 내 염증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E도 포함하고 있어 연골 세포를 복합적으로 보호합니다. 하루 반 개의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통밀빵 위에 으깨 올리는 것만으로도 관절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영양 투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쿠르쿠민과 유사하게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항염작용을 합니다. 정제된 생강 추출물을 이용한 임상 연구에서 무릎 골관절염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생강은 또한 관절 통증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소화, 불편감을 완화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생강차로 하루 한 잔 또는 요리에 생강을 갈아 넣는 것이 관절을 위한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생강을 강황, 검은 후추와 함께 사용하면 각각의 항염작용이 시너지를 내어 더 강력한 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 D를 공급하는 식품과 햇볕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비타민 D는 골관절염 연골 내에서 연골 분해를 특정 단백질 경로를 통해 억제하고 연골 퇴행 마커를 39%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매달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이 통증과 관절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도움이 된다는 임상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최선의 방법은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달걀 노른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합성을 위해 매일 20분에서 30분 이상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재료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3가지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강황생강 닭 국물입니다. 껍질이 있는 닭 다리 2개를 물 1.5리터에 넣고 40분간 푹 끓입니다. 여기에 강황가루 1티스푼, 생강 1조각, 마늘 2쪽, 검은 후추 약간을 넣습니다. 체에 걸은 국물을 하루 1컵씩 드십시오. 닭 껍질에서 나온 콜라겐 펩타이드, 강황의 쿠르쿠민, 생강의 진저롤, 검은 후추의 피페린이 한 그릇에 모입니다. 연골 재생에 필요한 원재료와 항염 성분이 동시에 공급되는 관절 전용 국물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오메가-3 항염 비빔밥입니다. 삶은 현미밥 위에 구운 고등어 살 80g, 데친 브로콜리, 잘게 썬 아보카도 반개, 당근 나물을 얹습니다. 양념으로는 참기름 1큰술, 강황 가루 반 티스푼, 검은 후추, 소량의 저염 간장을 섞어 뿌립니다. 고등어의 EPA와 DHA, 브로콜리의 비타민 C와 황함유, 화합물, 아보카도의 불검화물과 단일 불포화 지방, 강황과 후추의 쿠르쿠민과 피페린이 한 그릇에 담기는 관절 보호 완전식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생강 강황 골든 밀크입니다. 따뜻한 무가당 두유 200ml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생강 가루 4분의 1티스푼, 검은 후추 1꼬집, 계피 가루 1꼬집을 넣고 잘 저어 드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면 수면 중 항염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도 관절 내 복구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과 공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 무릎 골관절염 발생 위험이 10% 높았고 무릎 통증, 기능 저하, 신체 활동 감소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음료, 트랜스 지방이 든 튀긴 음식,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은 관절 내 만성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음식들을 동시에 많이 드신다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7일 실천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1일차에는
오늘부터 모든 요리에 강황 가루와 검은 후추를 함께 넣는 습관을 시작합니다. 별도의 준비 없이 지금 주방에 있는 양념만으로 가능합니다. 2일차에는 마트에서 고등어나 꽁치를 구입해서 저녁 식사로 준비합니다. 굽거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3일차에는 아보카도를 처음으로 구입해서 반개를 샐러드에 넣거나 밥 위에 올려 드십시오. 4일차에는 강황 생강 닭국물 레시피를 만들어 봅니다.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 3일치를 냉장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5일차에는 오늘 비타민C 섭취를 늘리기 위해 빨간 파프리카를 생으로 간식으로 드시거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드십시오. 6일차에는 잠들기 전 골든 밀크를 처음으로 만들어 드시고 수면의 질 변화를 관찰합니다. 7일차에는 오늘 드신 음식 중 위에서 소개한 6가지 식재료 중 몇 가지가 포함되었는지 체크합니다. 매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무릎 건강을 지원하는 강력한 영양학적 전략이지만 이것이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거나 중증 골관절염이 치료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골은 재생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조직입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정도의 연골 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절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단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단은 몸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관절을 갉아먹는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만드는 세포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밥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작용 없는 관절 치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릎이 아프신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